자, 오늘 토픽은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퀴벌런스 클래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프로그램이 받는 입력의 범위가 어떤 건지 보고 그 입력의 범위를 잘라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가지고 결국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예상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르는 기준은 뭐죠? 예전에 우리 한번 뭐 학기 초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지금 얘한테 소스 코드는 주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이런 종류고 출력은 이런 걸 거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뭐 블랙박스로 시험해 보는 거니까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자극을 줘보고 어떤 반응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걔가 받는 입력의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에 취급하는 서로 다른 종류들,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이퀴벌런스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벌런스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같은 취급을 받는 데이터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대표값만 찾아가지고 테스트해 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지금 사례는 없고요. 여기 동치 클래스에 대한 소개하고 경계값 분석 같은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decision table. 그러니까 오늘 블랙박스를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될 게 디시전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사례를 어떻게 꺼내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정리하는 표인데 요걸 좀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프로그램 뭐 어떤 정수값을 주면 그 정수값에 대한 절대값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 뭐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상상이 가지만, 결국 절대값을 계산한다는 거는 얘가 양의 정수를 갖냐 음의 정수를 갖냐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하죠. 그죠? 그 안에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전부 다 테스팅하는 거, 이 안에 뭐 나올 수 있는 인티저의 뭐 32767까지 뭐 다 일일이 다 1서부터 쫙 다 해본다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 영역을 같은 범위 안에 있는 같이 취급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 입력 데이터의 집합, 그걸 우리가 동치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그 동치 클래스로 나누고 그 동치 클래스 안에 있는 뭐 임의의 값, 우리가 경계값 같은 거는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경계값 분석이 아니라 그냥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그 안에서 아무 값이나 하나 취해서 집어넣어 보면 다른 것도 같은 취급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입력 도메인의 값의 집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동치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입력받겠죠. 그죠? 나이라는 거는 대충 어떻게 취급받을까요? 물론 어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나이 취급이 다를 테니까, 뭐 뒤에 나올 뭐 보험료를 계산한다, 자동차 보험료, 그러면 뭐 20세 이하, 20세에서 22세, 25세 뭐 이렇게 촘촘히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나이를 입력받는다 그러면 아무 값이나 인티저 값을 다 받으려면 안 되죠. 그죠? 뭐 요새는 100세 이상 사니까 그래도 0세부터 뭐 150까지 한다든지 한 200까지 한다든지, 그래서 유효한 나이의 값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 범위 이상 거는 사실은 그 나이가 아니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된 데이터 아닌지 한번 처리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36과 마이너스 37은 사실
음의 정수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에서는 같이 취급해요. 그죠?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절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동일한 취급을 받는 놈을 두 번 넣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6하고 37하고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취급을 받는 입력 데이터 범위, 그걸 찾는 게 동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는 이제 입력을 음수화하는 취급을 받겠고, 뒤에 거는 그냥 부호 바꾸지 않고 그냥 주면 절대값이 될 테니까 이런 서로 다른 취급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quivalence class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절대값을 구하는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0 같은 건 우리가 부호가 없는 값이고 절대값을 구할 때 스페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의 범위,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범위, 이렇게 세 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앱솔루트 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테스팅한다고 그러면 음의 수를 넣어보고 양의 수를 넣어보고 양의 정수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0을 넣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시험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런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구한 다음에 이 클래스에 대한 대표값들을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값의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찾은 거고, 또 비정상적인 거, 만약에 인티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값보다 더 작은 값, 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입력 값의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타입이 틀렸다든지 이런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내용도 우리가 동치 클래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인 거에 대한 이퀴벌런스 클래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동치 클래스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안에 있는 대표값을 넣는데, 제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경계선상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루핑을 돌다가 맥시멈까지 받았을 때, 그 맥시멈에서 하나 적은 값, 맥시멈까지 갔을 때, 그다음 맥시멈보다 더 많아졌을 때, 이런 경계값들이 되게 이제 포 문장 같은 거 인덱스 쓸 때 우리 왜 i가 max보다 작으냐로 해야 되는지 작거나 같으냐로 해야 되는지 이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값들을 많이 넣어봐야 그런 우리 조건 체크 같은 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계선수부터 하나 떨어진 모든 값, 그래서 이게 그 경계보다 하나 작은 거, 경계선에 있는 거, 경계보다 큰 거, 뭐 이런 걸 넣어보는데, 더블 타입의 경우는 이제 이게 값이 뭐 소수점 이하 굉장히 여러 자리가 되면 그 라운드 오프 때문에 이게 값이 조금만 차이 났는데 이제 같은 값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경계값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만약에 경계값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지금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하고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맥시멈, 미니멈보다 하나 크거나 작은 값들도 선택해서 인티저 타입의 값을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뭐 오버플로우가 날 때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그 비정상적인 처리로 오류 메시지를 보내주는지 그걸 우리가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는 게 해봐야 되는 게, 비정상적인 걸 넣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이상한 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단한 텍스트 입력을 받더라도 텍스트만 막 입력해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뭐 스페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케이프라든지 펑션 키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한 것들을 넣어서 얘가 제대로 예외 처리를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우리가 보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오류 이 범위 밖에 있는 것들 이런 값이나 이런 값들도 우리가 넣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적인 클래스,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입력 조건을 찾을 때, 그러니까 블랙박스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찾는 어떤 과정인데, 우선은 크게 범위 안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범위 밖에 있는 값. 범위가 만약에 뭐 구간이 나올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럼 구간보다 큰 값, 구간보다 못 미치는 값. 그래서 대부분은 입력 값이 있다 그러면 입력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3개의 대표 값을 우리가 찾아서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입력 안에 있는 어떤 입력 변수 하나라도 입력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이에 대한 거 지금 들어왔지만 보험 같은 거는 예를 들면 나이가 20세 이하면 뭐 보험료율이 어떻다, 뭐 22세까지는 보험료율이 어떻다, 이렇게 다 구간별로 다른 취급을 할 테니까 그 정상적인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 취급을 받는지 그거 우리 구간마다 우리가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마다 다르게 프로그램이 반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이제 잘려져야 되겠죠.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너무 큰 범위나 작은 범위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값 중에 이렇게 그 뭐 인티저나 더블이나 아니면 뭐 플로팅 같이 이렇게 그 값의 범위가 아니라 값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뭐 남자 여자냐, 그 다음에 뭐 제약 상태냐, 뭐 휴학이냐, 뭐 이런 어떤 그 셀렉트 돼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이산적인 값, 뭐 자동차냐 트럭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이게 다른 취급을 받을 테니까 각각의 정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들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것도 한번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제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돼 있으면 좀 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안 해도 뭐 이 타입 체킹 때문에 이 다른 타입이 들어갔을 때 체킹이 가능한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인티저로 매핑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기에 매핑이 안 된 것들이 어떤 처리가 되는지 입력은 받아들이지만 아마 처리는 못 하겠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 조건이 이제 뭐 캐릭터 스트링이나 어떤 그 문자 집합인 경우, 예,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예외나 비정상적인 어떤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첫 글자가 문자가 아닌 경우, 뭐 이런 저 리모컨에 여기 자 그래서 예, 이렇게 문자가 나온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뭐 정상적인 것도 넣어보지만
이 문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패스워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규칙이 있잖아요. 뭐 대문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또 뭐 스페셜 캐릭터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런 입력의 조건이 될 텐데, 그 조건에 따라서 뭔가 어떤 그 입력의 어떤 범위를 잘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예, 동치 클래스에 있는 요소들이 구현된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집합으로 불립니다. 아까 우리 뭐 똑같은 인티저에도 나이 값이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얘가 나이의 구분에 따라서 다른 뭐 보험 요율을 계산한다든지 다른 취급을 하면 다르게 우리가 또 잘라야 되겠죠. 그 안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경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디폴트 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값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냥 0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약속한 값이 대신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empty와 blank는 다르죠. blank는 문자가 있는 거죠. 그죠? empty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null이라는 거는 할당되지 않아서 스페셜로 넣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로는 숫자가 있는 거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메뉴 셀렉션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뭐 none이라고 일단은 선택이 없다는 표시로 우리가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값이 넣은 거하고 아닌 거하고 뭐 이런 차이로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null이에요, null. 이 DB에서도 이제 아직 집어넣지 않은 어떤 필드의 값, 뭐 이런 null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걸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테스트할 때 어떤 입력하는 어떤 입력의 범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동치 클래스의 테이블 같은 걸 쓰는데, 이제 외부 어떤 입력에 대한 변수, 지금 예를 들어서 XYZ 3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정수 1에서 10까지가 범위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사이가 입력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값의 범위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XY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들, 그러니까 너무 넘친다든지 못 미친다든지, 그 다음에 타입이 다르다든지, 그 다음에 이 XYZ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값의 범위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산적인 값의 집합이니까 요거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입력값이고, 요 값이 XYZ 중에 아닌 거, 다른 것들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산적인 값이 입력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값일 때고, 요거는 이제 이산적인 값일 때, 그렇게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그 과정은 이런 건데요. 우선 동치 클래스에 고유한 변수를 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블랙박스 테스팅은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 그 소스 코드가 받는 변수가 딱 나오는데, 그 소스 코드를 주지 않으면 대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주는 변수가 뭐다라는 그런 설명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디시전 테이블을 얘기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어떤 입력에 따라서 처리하는 어떤 조건들을 다 말로 써줄 거예요, 그죠? 그 말 속에서
어떤 게 입력 변수가 될 거고 범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유한 클래스에 고유한 변수를 배정하고요. 나이가 있다. 나이가 있으면 그냥 뭐 age든지 뭔가 하나 변수 대체해서 그 나이 값의 어떤 입력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동치 클래스가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 커버될 때까지 가능하면 많은 정상적 동치 클래스를 커버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산적인 경우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숫자인 경우하고 좀 다른데 하여튼 동치 클래스를 잘게 쪼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상적인 거고 요거는 비정상적인 거를 생각해 봐서 뭐 그 타입의 기준에 안 맞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패스워드에 대한 걸 한번 해보세요. 패스워드는 한 가지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기준도 있잖아요. 뭐 길이가 뭐 8자 이상이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뭐 대문자가 하나 표시돼야 된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돼서 대문자가 포함된 게 하나의 동치 클래스고 포함되지 않은 게 하나의 동치 클래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입력의 범위를 이렇게 변수화해서 잘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커버하는 동치 클래스의 식별자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시전 테이블을 했을 때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넘버링을 한 거예요. 그냥 넘버링을 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력 조건이 있고 예상되는 어떤 결과 값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찾기 위한 겁니다. 뭐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그 우리 테스팅 쪽에 되게 유명한 The Art of Testing이라는 얇은 책인데 그 책 안에 나와 있는 아주 고전적인 예제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그 삼각형의 세 병의 길이를 받아가지고 얘가 정삼각형인지 그 삼각형의 모양 안 될 수도 있죠. 뭐 길이가 뭐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 그 뭐 작은 그러면 그 삼각형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그런 관계로 그 삼각형의 모양을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누가 짜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이고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인데 이제 비정상적인 케이스. 그죠?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 형성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케이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정상적인 것도 20 이하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값 또는 못 미치는 값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판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사이드 트라이앵글에서 그 세 변에 대한 A, B, C가 하나의 입력 조건이에요. 그죠? 입력 변수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이퀴버런스 클래스는 모두 다 0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A, B, C에 대한 이거는 비정상적인 조건은 하여튼 정상적인 조건은 각각 지금 A, B, C가 이 범위 안에 드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생각해서 그 입력의 범위를 우리가 잘라 나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A, B, C가 이제 정삼각형을 이루는 케이스, 이등변 두 개가 같은 경우, 그다음 그렇지 않은 부등변인 경우, 삼각형 형성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그런 조건들을 지금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여기 없고, 맨 뒤쪽에 내가 또 다시 한 것 같은데. 네, 이거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데, 이런 조건이 하나 이퀴버런스 조건들이고, 요게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요게 디시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왼쪽에 요게 지금 컨디션이거든요. 컨디션도. 그래서 맨 위에 C1, C2, C3는 삼각형 형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C4, 5, 6는 이제 이등변인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정상적인 거를 벗어나는 경우인데, 여기 지금 완전히 다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정삼각형인 거는 이제 두 조건이 만족하면 요게 정삼각형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따로 여기다가 이제 쓸 필요 없이 요 두 조건의 AND로 이제 요게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이거하고 이걸 써도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그죠? 그 트랜지티브 컨디션으로. 하여튼 여기에 모든 아웃풋이 커버될 수 있게 요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들면 돼요. 네, 지금은 여기는 지금 인밸리드한 경우,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경우, 그거는 지금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트라이앵글 예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를 할 때 주로 그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어디서 찾냐면 이제 되게 뭐 명세 안에서 그걸 찾게 되는데, 그 디자인한 다큐멘트에. 근데 디자인 다큐멘트에 이런 그 비정상적인 케이스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입력값의 범위가 이렇다라는 것만 나오지, 이거의 비정상적인 타입들은 그냥 그 어떤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찾아내야 돼요, 되게. 그리고 이제 이 비정상적인 입력, 뭐 이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뭐 문자를 넣었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저런 스페셜 캐릭터를 넣었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해낼 때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어떤 타입이 굉장히 강력하면 이거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age 같은 경우에 age라는 타입이 없으면 인티저로 우리가 받을 텐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나이의 값을 벗어나도 얘가 체크잉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입력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타입하고 범위가 체킹이 가능한 그런 형태에서는 테스트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클래스의 모든 조합을 테스트 케이스로 정의하는 거는 커버리지는 좋지만 그 조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입력이 너무 많지 않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 조합을 다 해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입력이 뭐 조그마한 커져도 ABC 세 개만 돼도 그거에 각각의 뭐 분할된 어떤 이퀴밸런스 클래스가 뭐 서너 개만 돼도 그걸 곱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입력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걸 다 해보는 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디시전 테이블인데요. 요거는 테이블 안에 두 가지 쌍인데요. 하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거 조건이 만족됐을 때 프로그램이 해야 되는 결과, 액션,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들이 어떤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액션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OR가 된다든지 AND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그 테이블은 이제 계속 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성된 반응이 입력 변수에 대한 값의 계산이나 저장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입력 변수의 어떤 값의 범위, 그거에 의해서 이제 조건이 결정이 되는데, 아까 우리 봤던 이걸로 볼까? 이걸로 보지 말고 아까 그 봤던 걸로 봐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게 하나의 조건들인데 이 조건이 어떤 걸 먼저 이벨리에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이 두 조건이 그냥 만족하면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보는 거지, 얘가 먼저 되냐 얘가 먼저 그 순서하고 관계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반응은 이전의 입력이나 출력의 자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베디드 같은 경우는 입력이 어떤 거에 들어오냐에 관계도 되지만 지금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금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 빨간불 켜라고 뭔가 이벤트가 왔는데 지금 얘가 초록불을 켜 있을 때의 그런 신호하고 또 황색등이 들어올 때하고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상태하고 입력되는 값하고는 전혀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디시전 테이블은 그런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때 우선 입력 변수와 조건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대한 선택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액션, 그게 바로 출력인데 그 출력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조건이 있고 조건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출력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 조건의 어떤 조합일 때 선택된 출력이 액션이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정해 놓으면 되는데 결국 조건의 조합들이 결국은 테스트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 디시전 테이블에 이렇게 세로로 난 이 컬럼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테스트 케이스들이에요. 그죠? 블랙박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디시전 테이블을 만들 때는 출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택해 줘야 돼요. 혹시 이제 뭐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얘는 다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못 만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의 조합을 찾는다. 제한이 있는 조합을 찾고 일로 영향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출력을 만드는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뭐 트라이앵글 같으면 A와 B가 같아야 되고 B와 C가 같아야 된다. 뭐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됐을 때 정사각형이라는 액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원인 조합에 대해서 디시전 테이블에다가 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어떤 원인 결과의 쌍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인 결과의 쌍을 우리가 쭉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이제 이제 우리 밑에 여기에 출력이 이제 쫙 기록이 될 텐데 여기에 찾아진 거는 이제 다 놔두고 이 중에 안 찾아진 거 그걸 찾아서 여기에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시키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표에서 간혹 복잡한 것들은 이런 don't care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관계없이 다른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끊었다 합시다. 한 10. 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과 출력이 나오고 이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 선택을 해서 이제 어떤 거에 AND 조건이 나오면 한 컬럼으로 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컬럼 사이에는 이제 서로 이제 OR의 관계에 있는데 네, 이것도 아까 설명했고요. 우리가 출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값들을 민감하게 다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어떤 뭐 여러 개의 조건이 조합돼서 한꺼번에 표현되면 조건이 이제 달라질 테니까 그런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출력이 있게 하는 충분 조건이면서 동시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출력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우리가 다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나오게 하는 어떤 조건 그런 거를 우리가 쭉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조건들이 쭉 오화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한 칼럼에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AND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한 칼럼 안에서 어떤 조건을 두 개 같이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출력이 액션이 안 이루어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논리 니게이션을 사용해서 얘와 얘가 뭐 not이면서 or인 경우에는 뭐 출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논리적 니게이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don't care 조건은 요거는 그 어떤 입력 값이 이 조건이 만족되든 안 만족되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입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출력에 대한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입력이 생략될 수도 있지만 제공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don't care라고 표현하면 된다. 아마 그 논리 예전에 아마 그 뭐 아키텍처 시간 같은 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회로에서 아마 해봤을 텐데 입력의 조건 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력 그걸 우리가 don't ca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an happen은 이거는 어떤 조건들이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어떤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배제되는 그런 건데 이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죠. 그죠? 이건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 얘하고 얘는 같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don't know 컨디션은 이거는 입력 케이스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컨디션 안에 어떤 컨디션이 만족이 될 때 또는 만족이 안 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경우고요. 그다음 don't care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입력의 조건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자, 간단한 예를 뭐 한두 가지 보고 끝내겠는데, 지금 뭐 자동차 보험 요율을 계산하는데,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청구한 경우, 한 번 한 경우, 두 번 또는 세 번, 다섯 번 이상 한 경우. 그래서 사고가 한 번도 없고 나이가 25세 이하면 매년 보험료가 이제 5만 원 증액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세가 넘으면 뭐 2만 5천 원 증액하고, 보험 사고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25세 이하면 10만 원 증액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이런 조건들이 이제 쭉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명세 안에 그냥 쭉 뭐 테이블로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말로 그냥 쭉 써 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변수를 찾고 그 변수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규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지금 콜론 앞에 있는 얘 두 가지 그러니까 보험 그 청구,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아마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 나이에 대한 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 두 변수를 찾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요거는 다 액션이에요. 그죠? 결과. 그래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클레임 없는 경우, 한 번인 경우, 두 번에서 네 번, 다섯 번 이상.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것도 하나 또 필요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이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에 대한 게 마이너스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큰 값이 온다든지 이럴 때 또 비정상적인 조건도 여기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지금 이렇게 쫙 우리가 종류대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결과의 집합을 여기에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나이 입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클레임의 횟수 같은 거에 입력값이 잘못됐을 때 그런 비정상적인 거에 대한 어떤 처리도 여기다 넣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컨디션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상적인 케이스만 지금 디시전 테이블로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대로 지금 5만 원이 증액된다 그러면 클레임이 없고, 그 다음에 25세 이하 2만 5천 원 증액된다 그러면 나이가 25세보다 넘고 이제 사고가 없는 경우, 한 번 있는 경우는 지금 각각 뭐 이렇게 이게 표시가 지금 여기 틀렸네. 그죠? 이게 없어야 되잖아. 그죠? 클레임이 한 번 있고 25세 이하는 아까 10만 원이고 안내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컬럼이 여기 틀렸네.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사고가 한 번 있고 25세는 5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사고가 두 번 내지 네 번 사이에 있으면서 25세 이하면 안내장 발송하면서 40만 원 증액.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클레임이 5보다 큰 경우는 이제 취소인데, 이 경우는 이제 지금 에이지에 대한 게 입력이 안 되더라도 뭐 무조건 취소한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돈 케어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예, 요 디시전 테이블은 경계값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것도 number of claim이고 여기 insured age인데 지금 16세 전후로 해서 뭔가 갈리니까 요게 지금 16세도 넣어보고 15세도 넣어보고 25세 전후로 갈리면 25세 넣어보고 26세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경계값들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예상되는 결과값들, 그래서 뭐 지금 보험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워닝 그 뭐 경고장 같은 거 안내 메일이 나가고 보험이 완전히 캔슬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표는 지금 여기 보면 요 두 개 변수가 있는데 요 두 개 변수 중에 얘가 변할 때는 여기는 그냥 정상적인 값을 넣었죠. 그러니까 경계값을 넣을 때 하나가 지금 이 경계값을 움직이면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인 걸로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하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변수를 한꺼번에 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한 변수를 움직이면 하나는 다른 것들은 다 고정으로 놔둬야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얘 변수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놔두면 얘가 변동될 때 뭔가 처리를 잘못하면 쉽게 우리가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인 걸로 그냥 두면 얘를 이제 변동시키거나. 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삼각형에 대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변의 길이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런 조건, 이런 각각의 조건들이 하나의 그 액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죠? 요거는 삼각형이 될 수 없는 조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등변이 될 경우, 그다음에 밑에는 지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액션은 삼각형이다, 아니다, 이등변이다, 정삼각형이다, 오류다, 뭐 또는 뭐 네, 이것도 뭐 하여튼 오류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각각 지금 이 액션이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들을 쭉 찾아 나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액션이 1, 2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액션 1, 2를 구동시킬 수 있는 조건을 더 생각해내고 그래서 뭐 invalid라는 거는 지금 뭐 그냥 입력값이 뭐 예를 들면 숫자가 아니다. 그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입력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이제 에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삼각형. 그게 지금 없네, 그죠? 네, 그것도 지금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테스트 케이스 또 다른 테이블인데, 예, 요거는 지금 모양이, 디시전 테이블이 이쪽이 지금 액션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ABC의 어떤 구체적인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시전 테이블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정삼각형인 케이스, 이등변에 있는 케이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삼각형, 그냥 보통 삼각형. 그 다음에 요거는 트라이앵글이 안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invalid한 input.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맥시멈, 미니멈의 범위가 아마 0부터 5까지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예, 트라이앵글이 안 되지만 하여튼 invalid한 인풋 때문에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을 쭉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찾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를 할 때 이제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변수들이 이제 그 페어와이즈라고 해서 그 변수의 어떤 조합을 어느 정도까지 해보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분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했는데 클라이언트 쪽에는 예를 들면 웹 쪽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또는 뭐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웹 쪽에도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가 뭐 몇 가지 종류의 다른 브라우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분산 시스템을 웹에 대한 조건이 하나의 변수고 그 다음에 뭐 또 애플리케이션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버 쪽에도 예를 들면 뭐 기계가 다른 거 올라갔을 때 그 서버의 어떤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조합해서 테스트를 해보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페어와이즈 테스트인데 그거에 마찬가지로 블랙박스의 중요한 이론들이고요. 질문 있나요 혹시?